중화 반응의 가장 정석적인 문제들의 풀이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몇 번 설명했지만 중화점까지는 이온수와 이온수 B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화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산에다가 염기를 타는 상황에서 원래 이온수가 4개였으니까 얘 하나 집어넣으면 물되어 빠지고 여전히 4개, 양이온, 음이온수도 1대1의 비율 유지. 내가 NaOH 하나 더 집어넣어도 어차피 이거 없어지고 Na 풀 하나 들어오니까 여전히 유지 중화점이잖아.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를 더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온수가 바뀌잖니? Na 플러스 하나 더 들어오고 이제 OH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 상황에서 총이온수가 6개가 되고 양이온 셋, 음이온 3개가 되죠. 자, 내가 얘네 세 덩어리 넣었더니 총이온수가 6, 양이온 셋, 음이온 셋 넣어준 상황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산염기를 섞었는데 액성이 아직 산이야. 그러면 안에 있는 이온수와 이온수 비율도 산의 이온수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섞었는데 염기가 됐어. 그러면 이온수와 이온수 비율은 염기의 비율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이온수는요 더 많은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쪽이라는 건 부피가 많은 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많은 쪽을 말하는 거야. 섞었더니 아직 산이야. 산에 들어있었던 이온수 그대로 유지. 섞었는데 염기야? 염기에 들어있었던 이온수 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지만 물 분자수는 어떤 쪽이 결정하죠? 적은 쪽이 결정하죠. 그죠?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545번 우리가 중화 반응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1. 문제에 액성이 안 나와 있어. 보통 액성 결정부터 하셔야 돼요. 이 혼합 수용액이 산인지 염기인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러분 얘가 힌트죠? 염기가 양이 고정이다. 고정. 산을 늘렸어요. 2배로. 아이쿠. 그랬더니 문제에 주어진 힌트는 물 분자수예요.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을 따라가지 않니? 산을 더 넣었더니 물 분자가 늘었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에는 누가 남아있었다. 산을 더 넣었더니 물이 더 생겼어. 가엔 누가 남아있었다. 아니, 염기가 남아있었다. 염기가 남아있었으니까 산을 더 집어넣으니까 물이 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액성이 염기로구나. 그럼 이 물 분자수는 누가 결정한 거야? 적은 쪽, 산이 결정한 거야. 그죠? 즉, 이 안에 수소이온이 0.03몰 있었는데 이게 전부 물이네요. 물도 0.03몰 나왔구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지금 나로 갔더니 부피가 2배가 됐다는 말이에요. 부피를 2배로 늘렸으니 이 안에 수소이온수는 얼마입니까? 이제 0.08이죠. 이온수는 항상 부피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 분자수는 0.06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수소가 남았구나. 얜 액성이 산이다. 그럼 이 0.06은 누가 결정한 거냐? 염기가 결정했구나. 염기 안에 수산화 이온수가 0.06밖에 없었구나. 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엔 구경꾼도 있을 테니 수소이온이 0.08이면 염화이온도 0.08이에요. 그죠? 수산화이온이 0.06이면 나트륨이온도 0.06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이 안에 있는 수산화이온수와 나트륨이온수는 나와 같죠. 얘는 양이 변하지 않았으니 똑같이 0.06, 얘는 염화이온도 0.04. 여러분 이렇게 표가 나오는 문제는요. 옆에 이온수가 이렇게 다 나와줘야 문제가 풀려요. 전부 다 적고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이온수가 다 나왔으면 이제 선지를 볼게요. 가는 염기성 아까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NaCl 150ml요. 자, HCl이군요. HCl은 100ml당 수소이온이 0.06
0.03몰 들어있는 애야. 그럼 150ml에 몇 몰 들었겠어? 0.06몰 들었겠지. 부피에 비례해서 들어있는 건데. 따라서 얘는 150ml에 0.06몰의 수소이온이 들어있고요. NaOH는 200ml당 0.06몰의 수산화이온이 들어있는 관계이므로 둘을 섞으면 액성은 중성이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보이나 총이온수. 내가 총이온수는 뭐라고? 많은 쪽이 결정한다. 자, 가에선 얘가 총이온수는 항상 구경분 포함이에요, 여러분. 산이 총 0.08몰, 염기가 이온으로 총 0.12몰.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가니 얘가 결정했겠죠. 따라서 가의 총 이온수는 얘를 그대로 따라가서 0.12몰입니다.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한다. 근데 나로 가면 산 안의 총 이온수가 0.16몰, 염기 안의 총 이온수가 0.12몰. 누가 결정해? 많은 쪽이 결정해. 나수용액의 총 이온수는 0.16몰.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니까. 그러면 가수용액의 총 이온수가 0.12몰, 나수용액의 총 이온수가 0.16몰. 가가 나, 얘 3분의 4배라는 게 나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가가 되니 이 소리 아닙니까? 안 되죠? 바꿔야 돼 말이 되는 거죠? 나가가의 3분의 4배다 이랬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해됐어?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한다.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문제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물 분자수니까 적은 쪽이 결정했겠구나까지 좋은데, 제가 앞에 팁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앞장에 여기 4번에 보시면 단위 부피당 모시기가 주어진 경우 제가 1mm를 단위 부피로 잡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힌트에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야. 이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힌트는 여러분이 써먹으시면 안 되는 힌트야. 이건 쓰면 안 돼요. 단위 부피당은 못 쓰는 힌트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쓸 수 있는 힌트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어떻게? 총 부피당 물 분자수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단위 부피를 앞에 뭐라고 적어놨죠? 단위 부피를 1mm라고 생각하세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으시고요. 이걸 1mm당 물 분자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mm당 물 분자가 2n몰씩 나왔다? 근데 얘네 수용액 총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요? 10하고 5를 섞었으니 15ml예요. 1ml당 2n몰씩 15ml가 있으므로 여기에 곱하기 15를 해서 총 물 분자수로는 30n몰이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1ml당 2n몰씩 총 부피 15ml. 그러면 총 물 분자수 30n몰이 나왔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즉 단위 부피당을 1mm로 잡으신 후 여기에 곱하기 총 부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총 부피당 뭐시로 바뀝니다. 이게.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1mm당 물 분자가 6n 나왔어? 근데 이 용액 총 부피 얼마야? 5 섞었으니 10ml거든요. 그럼 1mm당 6n씩 10ml가 있으니 총 물 분자수는 60n 나왔구나 가 되는 거예요. 1ml당 5n 들었어요? 얘 총 부피 얼마예요? 30ml. 그러면 5, 35, 150n의 물 분자가 나왔어. 여기까지 잡아놓으시고 이제 이 힌트는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산해놓은 전체 물 분자수 힌트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하잖아요. 일단 얘를 쓸 수 있는 힌트로 바꾼 후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다음 액성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액성이 안 주어져 있으므로 액성 결정부터 하시는 건데, 여러분 가나를 좀 보세요. 가와 나가 산인지 염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섞었을 때 이게 산인가 염인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힌트예요. 산이 지금 반으로 줄었잖아요. 10에서 5로? 근데 잘 봐라. 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물 분자는 2배로 늘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물 분자가 여기서 60엔 나왔잖아요. 물 분자가 60엔 나오려면 이 안에 수소 이온이 최소 60엔은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최소? 어쨌든 물이 60엔 나왔다는 건 수소랑 수산화가 최소 60엔 개씩은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럼 5ml당 60엔이면 10ml당 최소 몇 엔 들어있는 거야? 120엔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최소. 근데 수소 이온이 120엔이 들어있는데 물 분자가 얼마밖에 안 나와서 30엔. 그럼 이 물 분자는 산이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염기가 결정했어요. 즉 이 안에 수산화 이온이 30엔밖에 없었다라는 소리가 되죠. 됐습니까? 일단 나는 KOH는 모르겠으니 넘어갈게요. 다로 간단 말이에요. 얘 5ml당 60엔의 수소이온이 들었어. 그럼 15ml당 얼마 들었겠니? 180엔 들었겠죠. OH 5ml당 30엔 들었어? 10ml면 60엔 들었겠죠. 맞습니까? 근데 생성된 물 분자 수 좀 봐라. 물 분자 몇 엔 나왔나? 150엔 나왔어요. 그럼 수소이온은 180엔 들어있었으니까 일단 수소는 남았다. 액성은 산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150엔은 누가 결정했어? 염기가 결정했죠. 근데 수산화이온이 여기 60엔밖에 없는데 물이 어떻게 150이 나와? 나머지 수산화이온이 여기 있었던 거죠. 몇 엔? 90엔. 이렇게 합쳐서 지금 총 150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 물이 돼요. 물 분자도 150엔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 90엔이면 여기도 90엔이거든요. 그럼 나를 다시 보세요. 수산화 90에 수소 60, 물 분자 60엔 나왔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주어진 조건에 오류가 없죠? 내 가정이 맞는 거예요. 접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순서를 잘 생각해보고 꼭 다시 따라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다 적혀져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염기성이냐? 그죠? 수소 60에 수산화 90이 들어갔으니 염기죠. 오케이. 자, 몰롱도비 부피분의 몰수 해라. 부피분의 몰수. HCl. 지금 여기 가나다 종류가 3개가 있잖아요. 셋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왜? 수용액의 양이 바뀐다고 부피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셋 중에 제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게. 자, 부피분의 10ml분의 어차피 비율만 비교할 거니까 밀리리터 그냥 써요. 이 안에 HCl 몇 개 들었어요? 몇 N개 들었어요? 10ml당 얘 몇 N개 들었어요? 여러분 10ml당 몇 N개 들었어요? HCl 120N개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잠깐 조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안에 수소이온만 있어요? 염화이온도 있죠. 수소이온이 120N이면 염화이온도 120N이죠. 근데 몰롱도를 물었잖아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입자수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합쳐서 240N 아닙니까? 자, 수용액에서 말하는 입자수는 뭘 말하는 거게요? 이게 덩어리로 몇 덩어리라는 거예요. 수용액의 입자수는 덩어리로 몇 덩어리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소이온 120N, Cl-로 120N, HCl 덩어리로는 몇 덩어리 있는 거예요? 120N. 더해서 240N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수용액의 몰롱도는요 120N 덩어리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20N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NaOH도요. NaOH도 뭐 5ml짜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든 10ml짜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든 똑같은데 저는 분모를 맞춰주는 게 편하니까 10ml로 계산할 거야. 얘 10ml 안에 OH-60N. 그러면 NaOH 덩어리로도 60N개 있었단 얘기죠. 10분의 60입니다. 그러면 이게 2대1이거든요.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선생님, 어차피 총 이온수로 해도 얘네 합쳐서 240N. 얘도 이거랑 여기 Na 플러스 개수 60N 있을 테니까 합쳐서 120N. 어차피 총 이온수로 해도 비율은 똑같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얘네가 1가짜리라서 그런 거고요. 이게 2가가 섞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이게 지금 HCl이 아니라 H2SO4 같은 2가 산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수소이온 120N이 있어. 그럼 이 덩어리로는 몇 N이 있는 거예요? 수소 이온으로 총 120N이 나왔어. 그럼 저 덩어리로 몇 덩어리 있다는 얘기예요? 60N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만약에 이게 2가였으면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수소이온 120N이면 덩어리로 60N이 돼서 개수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수소이온이 120N이면 이제 얘는 구경꾼이니까 여기서 Cl-가 아니라 황산이면 구경꾼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경꾼이 몇 개 나오게요? 얘가 120N이면 얘는 몇 N 개 있겠어요, 저 안에? 60N밖에 없어요. 그럼 총 이온수가 몇 N인지 아니야? 180N. 아까랑 달라지죠. 이게 1가일 때는 이온수나 덩어리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2가부터는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몰롱도를 물으면 아, 덩어리로 세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주의하실 점이 둘 다 산이라고 치면 이게 HA라는 산이고 이게 HB라는 산이고 둘이 부피가 같다고 쳐. 이 안에 수소이온, A이온 자 이렇게 들었고 이 안에는 자 이렇게 들었다고 쳐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 얘를 나라 하면 가와 나의 수용액의 몰롱도는 누가 크냐? 지금 이거는 이온화가 안 된 거예요. 수용액의 몰롱도는 누가 크냐? 그러면 가가 나보다 몰롱도가 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수용액의 몰롱도는 뭐? 덩어리수로 세시는 거라니까요. 얘 똑같은 부피 안에 이거 몇 덩어리? 하나, 둘, 세 덩어리. 똑같은 부피 안에 하나, 둘, 세 덩어리. 얘네 몰롱도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요. 가와 나의 수소이온의 몰롱도는 누가 크냐? 정확히 수소이온이라고 앞에 콕 찍어뒀어. 그럼 수소이온의 몰롱도는 누가 커요? 이건 가가 큰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수소이온이 3개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부피당 하나잖아요. 이온화가 안 된 건 이온이 아니거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수용액 앞에 무슨 이온의 몰롱도다 이렇게 몰롱도 앞에 무슨 이온이라고 콕 집어주면 정말 그때는 이온수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수용액 그 몰롱도라는 앞에 아무 말도 안 붙어있어. 그냥 몰롱도 혹은 뭐 수용액의 몰롱도 그러면 덩어리로 되란 뜻이에요. 두 개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알겠죠? 무슨 이온의 몰롱도라고 붙는 거랑 몰롱도라고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다. 몰롱도는 덩어리로 세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몰롱도는 덩어리로 세는 거니까 여러분 가와 나중에 누가 더 강한 산이냐라고 물으면 누가 강한 산이에요? 가가 더 강한 산이죠. 같은 부피당 수소 이온이 많은 애가 강한 산이거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pH가 높냐? 산이니까 둘 다 pH는 7보단 작아요. 근데 누가 더 pH가 크냐? 그건 나가 큰 거죠. pH는 숫자가 작을수록 강한 산인 거 알죠? 가가 더 강한 산이니까 pH는 가가 더 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용액의 몰롱도와 이온의 몰롱도는 세는 법이 다르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얘는 앞에 아무 말도 안 붙고 그냥 몰롱도라고 했으므로 수용액이란 뜻이기 때문에 덩어리로 세는 겁니다. 이온의 몰롱도는 무슨 이온이라고 정확히 콕 집어서 써줘요. 알겠죠? 그 다음 디귿. 여러분 가와 나를 혼합했대요. 가나는 이렇게 섞어 놓은 수용액이 가고요. 이렇게 섞어 놓은 수용액이 나예요. 섞어 놓고 또 섞는 거예요. 그럼 가 좀 봐요. 가는 현재 수소이온 120에 수산화이온 30 섞은 게 가잖아요. 누가 남아있어요? 수소이온이 몇 N 남아있습니까? 90N 남아있죠. 120, 30을 섞었으니 물대서 빠지고 수소이온 90N 남은 게 가요. 나는 수소 60N에 수산화 90N을 섞었거든요. 누가 남아있냐? 수산화이온 30N이 남아있죠. 나에는. 얘는 OH-30. 다는 어때요? 다는 수소이온 180에
수산화이온 총 150 들어갔으니까 수소이온 30이 남은 상황이에요. 이걸 또 섞겠다는 거예요. 이걸 또 섞어요. 또 가와나를 또 섞어. 수소이온 90엔 수산화이온 30엔 남았는데 또 섞어. 물 얼마 나와요? 30엔 나오죠. 물은 적은 쪽이 결정하니까. 나와나를 또 섞어요. 나와나를. 수산화이온 30, 수소이온 30, 물도 30 나오고 딱 중성되네요. 가나를 섞어도 물 30, 나나를 섞어도 물 30. 이해됩니까? 그러면 디귿 둘 섞었을 때 생성된 물의 양은 같으므로 디귿은 틀렸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5, 4, 8 이것도 보이죠? 제가 이거 못 써먹는다 그랬어요. 이거 붙어 있으면 바로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mm로 넣으시고 어떻게? 여기다가 곱하기 총부피 하세요. 총부피. 그래야 총이온수로 바뀌어요. 자, 그럼 총 부피가 얼마냐? 30ml거든. 합친 수용액이니까 1ml당 2N개씩 30ml가 있으므로 2, 3은 60 N의 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총 부피가 얼마냐? 20. 그러면 100N의 이온이 들어있는 것이고 얘는 40, 3, 42, 120N. 그럼 이제 이거는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힌트는 버리시고 제가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는 거다.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하고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고. 그럼 둘 중에 누가 많은 쪽이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정의 영역인데 염산이 10ml, 10ml로 이 양이 같잖아요. 만약에 둘 다 산이라면 염산 속의 이온수를 유지해야 되므로 이온수가 같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60과 100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 얘네 총 수용액의 액성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나의 이 100N이 산이 결정했다면 얘도 100N이기 때문에 총이온수가 여기도 최소 100N은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쪽이 결정하니까. 따라서 이 100N은 산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0N은 누가 결정했어요? 염기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NaOH 안에 총 이온수가 100N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이건 총 이온수이기 때문에 알자와 구경꾼이 합쳐진 게 100N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수산화이온 50, Na 플러스 50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총 이온수이기 때문에 구경꾼 합친 겁니다. 그럼 이걸 염기가 결정했다면 자, 가의 60N은 제가 산이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얘의 60N을 산이 결정했다면 이 안에 수소이온 30, 염화이온 30. 그러면 여기도 60N이니까 많은 쪽이 결정했다. 여기까지 말이 되거든요. 얘도 똑같이 산은 60N이고 염기 100N 여기까진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총 이온수가 120N이면 나머지 20N 어디서 왔어? 이 안에 20N. 왜냐면 둘 다 일가 염기이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합쳐서 생각해도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온수 100N, 여기서 20N 해서 지금 120N이 된 거예요. 총 이온수를 많은 쪽 염기가 결정한 거죠. 그럼 이 안에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이구나. 수산화이온 10N. 칼륨이온이 10N이란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요까지. 이렇게 되면 가도 말이 되죠. 얘는 60N인데 얘는 20N이니까 많은 쪽이 결정했다. 그쵸? 주어진 조건에 오류가 없으면 내 가정이 맞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선지로 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몰농도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 HCl 10ml당 여러분 60N은 이온수예요. 얘가 30N, 얘가 30N이니 HCl 덩어리로 몇 N 든 거예요? 30N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으로는 60N이 된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10ml에 30N씩 들어있는 비율인 거고요. KOH는 20ml당 20N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총 이온수니까. 얘 10N, 얘 10N 덩어리로도 10N인 거예요, 지금. 맞죠? 그래서 얘는 20ml당 10N 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20으로 바꿔보면 20ml당 60N. 6대 1이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가와 나를 또 섞어. 이봐. 가는 수소 30N에 수산화가 지금 10N이에요. 합치면 수소만 20N 남아있는 게 가거든요. 수소만 20N. 그리고 나는 수소이온 30N에 수산화이온 50N 들었으므로 수산화이온 20N이 남아있어. 가나를 또 섞으면 물 분자 20N 나오고 중성되죠. 그러면 염기성이 다 틀렸습니다. 중성이에요. 다에 HCl 10ml를 넣어요. 여러분 다 좀 보세요. 수소이온 30N에 수산화이온 몇 N 섞었나? 여기서 50N, 여기서 10N에서 60N 들어갔어요. 수산화이온 60N에 수소이온 30N이니까 수산화이온 30N이 남아있거든요. 여기다가 HCl 몇 N을 넣어요? 10ml? 얘 10ml당 30N 들어있는 애잖아요. 딱 섞으면 중성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디귿 맞는 말.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게 단위 부피당이에요. 자, 뒤로 가서 549번, 550번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551도 쉬워요. 풀어보시고 저는 552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약간 특이한데 내신에 되게 응용돼서 기출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섞었더니 섞은 용액 속에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이 N몰, 2N몰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수소랑 수산화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냐? 없지.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은 수소고 한 놈은 수산화란 얘기야. 왜냐면 각각 산 또는 염기성 중 하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상식적으로 이 가와 나를 봐라.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겠니? 얘네들의 부피를 봤을 때 누가 봐도 가가 산이고 나가 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가 산이고 나가 염기이기 때문에 이게 수소이온의 양이고 이게 수산화이온의 양이라는 소리거든.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이 수소이온은 어떻게 나온 거냐? 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에서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을 빼고도 N몰이 남은 거죠. 맞습니까? 산염기를 섞었더니 산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염기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 물돼서 다 빠지고도 수소이온 N몰이 남았다. 이 얘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온의 몰수 구하는 식. NMV. 이온 몰수 하면 NMV예요. 이온 몰수 하면 NMV. 내가 가이온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계산해 볼게요. 가이온 안에 수소이온, 가수용액 안에 수소이온 1가산 곱하기 NMV죠. 몰롱도 어디 갔어? X. 곱하기 부피 60ml. 여러분 여기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NMV 이꼴 NMV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주어진 조건에 이게 실제 몰수잖아. 실제 몰수? 실제 몰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 60ml가 아니라 0.06리터.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몰수 이가염기 곱하기 몰롱도 얼마? 1몰롱도 곱하기 50ml 아니죠. 0.05리터. 수소이온에서 수산화이온 걸 뺐더니 N몰 나왔다. 식이 하나 나오죠. 뭔지 알겠어? 저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에서 수산화이온 몰수를 뺐더니 N몰이 남았다. 실제 몰수기 때문에 리터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식도 똑같은데 얘는 수산화이온이 남았기 때문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돼요. 수산화이온 몰수에서 수소이온 몰수를 빼야 돼요. 이 경우는. 맞죠? 그럼 이 안에 수산화이온 몰수가 몇 몰이냐면 이가염기 곱하기 몰롱도 곱하기 부피 0.1리터에서 수소이온 몰수 1가산 곱하기 몰롱도 X 곱하기 부피 0.08.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됩니다. 이 뒤에서 1에서 2를 빼야 돼요. 이렇게 1에서 2를 뺐더니 나온 게 2N이란 얘기죠. 지금 이게 2N인 거예요. 이렇게 뺐더니 수산화이온 남은 게 수산화에서 수소를 뺐더니 수산화 2N 남았다. 뭔지 알겠습니까? 얘는 뒤에서 앞을 빼는 거예요. 앞에서 뒤가 아니라. 그러면 위에 식 밑에 식을 연립하면 X값과 N값이 나와요.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중하점에 도달했을 때는 NMV 이꼴 NMV를 쓰잖아요. 근데 중하점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남았어. 그럼 많은 쪽 NMV에서 적은 쪽 NMV를 뺀 게 남은 거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지 마요. 5, 3, 5, 4는 풀어보세요. 우리 5, 9로 갑니다. 5, 9. 559에 그림 문제가 있어요. 그림 문제에서 이것도 보여요? 짜라란! 못 써먹는다. 이거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표 문제에서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았잖아요. 그림 문제에선 1mm로 안 잡으셔도 돼요. 1mm로 안 잡는 대신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 힌트가 세모가 나트륨이고 동그라미가 Cl-인데 지금 Cl-가 여기 2개 그려져 있고 여기 4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야 돼요. 왜? HCl이 가에서 30ml, 나에서 10ml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Cl-는 어느 쪽에 더 많이 그려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가에 더 많이 그려져 있어야 정상이죠. 가에서 더 많이 넣는데? 몇 배나 더 많이 그려져 있어야 됨? 3배 더 많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부피를 3배 더 넣었으니까. 근데 왜 여기 2개고 여기 4개일까요? 이 그림이 단위 부피당 그림이라서 그래요. 단위 부피당 그림이 무슨 뜻이겠어요? 얘네들 사실은 Cl-가 여기 개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내가 얘랑 똑같은 네모만큼만 잘라서 그려갖고 이런 모양이 됐어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얘는 이 네모가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얘랑 똑같은 부피만큼만 잘라서 그리다 보니 이런 그림이 된 거죠. 그러면 얘가 4개면 얘는 실제로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몇 배? 3배 들어있어야 돼요. 30mm, 10mm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는 2개가 아니라 몇 개가 그려져 있어야 돼, 실제로. 12개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2개 그려져 있어요. 12개가 있으려면 이 박스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가 있어야 돼요. 즉, 실제로 이 박스 6개를 그린 그림이 진짜 그림인 거예요. 이 수용에게. 근데 그 중에 박스 하나만큼만 잘라서 얘랑 똑같은 박스만 그림에 지금 힌트로 준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12개가 있어서 6개의 박스가 있는 그림이 진짜 총 그림인 거다. 즉 그림에서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림에서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림에서 단위 부피당이 나오면 적은 쪽을 단위 부피로 잡으시면 돼요. 양이 적은 쪽. 그래서 이쪽은 박스 하나가 전체 그림인데 이쪽은 박스가 몇 개 더 있어야 전체 그림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박스가 몇 개나 더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일까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개 더 있다면 나트륨 이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한 박스가 진짜 그림의 전부니까 나트륨 이온이 세모죠? 2개 있어요, 2개. 여기는 3개 그려져 있지만 3개가 진짜 개수가 아니죠. 실제 나트륨 이온은 총 몇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18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봐라. 여기는 나트륨이 18, 여기는 2. 지금 몇 배가 들어갔어? 9배가 들어가 있죠. 가가 나보다 9배 든 거예요. NaOH가. 무슨 얘기예요? 요 X와 Y의 비가 9대 1이라는 소리죠. 9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대 Y는 9대 1. 여기서 식이 하나가 나와요. 다음. 나는 박스 하나가 전체 그림. 가는 6개 있어야 전체 그림. 가의 총 부피가 나의 6배라는 소리지. 맞습니까? 가의 총 부피가 나의 6배다. 근데 가의 총 부피가 얼마예요? 30 플러스 X. 나의 총 부피는 얼마죠? 10 플러스 Y. 요 비율이 몇 대면? 6대 1. 이 식 연립하세요. X, Y가 나와요. 그림에서 단위 부피가 나오면 뭘 한다? 박스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가를 찾으면 된다. 그래야 총 부피 그림으로 바뀐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선지 한번 찾아보세요. 560번도 자료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문제는 이것도 그래. 이봐. 써먹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한 박스고 누가 진짜 박스가 더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얘는 뭘 보고 찾냐? 여러분 딱 봐봐라. 가는 5끄면 50ml가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만 섞어도 벌써 60ml거든. X가 추가되면 60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나가 가보다 총부피가 큰 거예요. 그러면 가는 이 한 박스가 진짜 그림인 거고 나는요 이거보다 박스가 더 있는데 한 박스만 그린 거예요. 오케이? 양이 적은 쪽이 단위 부피인 거라. 그럼 나는 이거보다 박스가 몇 개 더 있겠네. 몇 개인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엔 뭘 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할 때 대부분의 기준은 구경꾼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왜냐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은 물이 되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개수를 기준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구경꾼 중에서도 얘 있잖아, 얘. 봐. 양 고정인 거. 가와 나의 Na 플러스는 똑같이 들어있어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어차피 다 양이온 그림이기 때문에 얘네들 Na 아니면 K 아니면 수소거든요. 둘 다 일단 산이라는 얘기예요. 수소이온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실제로 나는 이 박스가 몇 개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의 네모 박스 개수가 늘어났을 때 개수가 똑같아질 수 있는 도형은 누구밖에 없어. 나의 박스 수가 늘어났을 때 개수가 같아질 수 있는 도형. 나트륨 수는 같아야 되거든요. 누구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나의 박스 수가 늘었어. 이때 수가 같아질 수 있는 도형은 동그라미밖에 없죠. 동그라미밖에 없죠. 나의 수가 늘어나면 동그라미 수는 같아질 수 있지만 나머지 도형은 얘 수가 늘어날수록 차이가 좀 심해지잖아요. 즉 동그라미가 나트륨인 것이고요. 얘가 동그라미인 것이고요. 여기에 이게 4개면 여기도 4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트륨 수는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동그라미가 4개 있으려면 얘는 이 박스가 하나 더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실제로 나는 총 그림이 이렇게 2박스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2박스짜리, 가는 1박스짜리 부피가 나가 가의 2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는 총 부피가 50이라고 50. 그럼 나는 총 부피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X가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럼 이제 항상 기준은 구경꾼으로 잡으시라 했어요. 칼륨이온 개수가 나가 가보다 4배만 나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도형 중에 나가 가보다 4배 많은 도형을 찾으면 걔가 칼륨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수소겠죠? 수소는 물되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개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경꾼 먼저 잡으시고 수소를 마지막에. 그럼 그 다음에 푸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숙제로.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완자로 가도 되겠습니까? 완자. 완자에 중화 반응으로 이제 갈 거예요. 우리가 중화 적정을 먼저 했잖아요. 229쪽으로 가봅시다. 229쪽. 자료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이런 젠장. 이가짜리가 들어갔군요. 이가짜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우리가 1가는 아까 중화점까지는 이온수랑 양이온, 음이온 수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화점 넘어가면 변하잖아요. 자, 내가
여기 HCl이 예를 들어 들어있는데 이가를 넣는다고 쳐봅시다. CaOH2 같은. 그러면 이 두 개 들어오니까 얘 두 개가 싹 분리돼서 빠져요. 그리고 구경꾼이 얘 하나 들어오잖아요. 총 이온수가 4개였는데 3개로 줄었고요. 양이온수도 2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버렸어요. 맞죠? 2가짜리가 들어오는 순간 총 이온수가 바뀌어요. 1가짜리처럼 중화점까지 유지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었던 놈이 이가고요. 들어있었던 놈이 이가고 넣어주는 게 1가잖아요. 그러면 이온수 지금 3개잖아요. 얘하고 물대어 빠지고 Cl만 하나 들어와. 자, 봐봐요. 이온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이온, 음이온수 비율도 유지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소리냐? 넣어주는 애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넣어주는 애가 1가면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안 바뀌어요. 넣어주는 애가. 근데 넣어주는 애가 2가잖아요? 그럼 이온수가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가를 보시면요. 액성이 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1가, 2가를 섞었는데 아직 1가의 이온수가 유지되고 1가의 액성이 유지돼요. 즉 NaOH에 H2A를 집어넣었지만 아직 중화점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경우 NaOH의 이온수가 유지되고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NaOH 이온수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가에 2가 넣는데 아직 중화점에 도달 못했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넣어준 애가 2가기 때문에 얘는 이온수가 지금 1대1이 아니에요. 양이온수, 음이온수 비가. 이온수도 NaOH 거에서 지금 줄었을 거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분의 A 이온수 비가 지금 상대값으로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수소이온. 이 안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있게요? 여러분, 이온수가 얼마나 있냐고 물으면 항상 뭘 떠올리셔야 되죠? 공식 NMV, NMV. 자, 얘 이가산 곱하기 몰농도 X 곱하기 부피 10ml. 그냥 밀리리터로 그냥 다 쓸 거예요. 통일해서 어차피 다 밀리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총 이온수는 20X예요. 그럼 여러분, A이온은 얼마나 들었어요? 수소이온의 절반 들었죠. 왜? 한 분자당 A가 하나 들었을 때 수소이온은 2개 든 비율이잖아요. 그럼 구경꾼은 수소의 절반 들어있겠죠. 그리고 NaOH는 어떠냐면 OH- 먼저 쓸까요? 얘 1가 염기잖아요. 그 다음 곱하기 몰농도 Y에 부피 30. 얘 30I 들었어요. NMV에 때려 넣으면. NA는요? 이것도 30I 들었죠. 얘네는 1가기 때문에 구경꾼이랑 수산화이온수가 같아요. 이렇게 섞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안에 여러분 요거 보세요. A이온 얼마 들었죠? 10X. 모든 이온수 몇 개게요? 여러분 잘 봐요. 모든 이온수. 원래 30I에서 이온수 총 60I 있었는데요. 이 중에 수소이온 20X 빼고. 왜냐면 물대어 빠진 게 있겠죠. 수소이온 20X 빼고 대신 누가 들어왔어? A-10X.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고. 60Y 들어온 거에서 수소이온 들어온 20X는 물대어서 수산화랑 같이 빠졌을 테니 빼고 그 중에 A이온은 들어와서 다시 생겼을 테니 10 더해서 지금 총 이게 얼마? 60Y-10X 분의 10X를 한 이 값이 상대값으로 3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 다를 보시면 액성이 산이다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2가가 있는데 1가를 넣었지만 아직 중화점에 도달 못했어 랑 같은 의미죠. 자, 여러분 이때 2가 이온의 이온수는 유지돼요, 안 돼요? 넣어준 애가 1가인 셈이에요. 아직 산이라는 건. 맞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넣어준 애가 1가인데 아직 중화점에 도달을 못했으면 이 경우는 얘 이온수가 유지가 되는 중이에요.
그럼 얘 이온수 얼마나 들었는데요? 수소이온 이가산이에요. 따라서 2 곱하기 몰롱도 X 곱하기 부피 30 하니까 60X 들었고요. A이온은 이거의 절반 들었을 때니 30X 들었어요. 이 안에 수산화이온은 10I, 이 안에 나트륨이온도 10I.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는요, 얘를 넣었지만 아직 산이기 때문에 총이온수 합쳐서 90X 유지 중이에요. 얘는 그냥. 그죠? 이가에 1가를 넣었지만 중화점에 도달 못한 거니까. 그럼 총이온수 90X 유지 중 분의 A이온 30X. 이걸 한 게 상대값으로 8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꼴 쓰시면 안 돼요. B로 쓰셔야 돼요. 가에서 60y-10x 분의 10x 대 다의 90x 분의 30x 한 개 지금 비율로 3대 8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제가 이걸 좀 풀어볼게요. 여기 0을 좀 다 지우고요. 이것도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은 6y-x분의 8x가 되고요. 8x는 6y-x가 되면서 9x 이꼴 6y가 돼요. 3, 2, 즉 x 대 y는 2 대 3이 되죠. 됐습니까? 이제 x, y를 그냥 2, 3으로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 얘가 3이다. 로 놓으시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나머지 애들은 얘는 가운데 놈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 수소이온 얼마 있어요? 이게 2니까 이가산이니까 NMV 2 곱하기 2 곱하기 20 80인가요? 그리고 A이온은 이거의 절반인 40. 수산화이온 NMV 3 곱하기 20 60. 나트륨이온도 60. 액성은 일단 산일 것이고요. A 값이요? 총이온수 120입니다. 왜냐면 이가에 1가를 섞었지만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와 같은 상황이므로 이온수는 이가를 그대로 따라가요. 120 분의 A이온 40. 이걸 그대로 A로 쓰시면 안 돼요. 다시 비율. 얘네 둘 중에 이거 예를 들게요. 얘가 지금 얼마? 3분의 1이잖아요. 이게 A 대 8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셔야 돼. 비율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A 값까지 넣으면 끝난 거죠. 이가가 포함되면 항상 조심해요. 이가에 1가를 섞었는데 이가가 더 많아. 그래서 섞었는데 아직 이가의 액성을 따라가. 그럼 이온수는 이가 걸 그대로 유지해요. 넣어준 애가 1가인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가 1가를 섞었는데 중화점 넘어갔어. 1가의 액성을 따라가. 그럼 이때는 이온수가 어느 쪽도 안 따라가요.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가는. 알겠죠? 중요한 건 뭐? 넣어주는 쪽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이카짜리. 그 다음 대표자료 2번으로 갑니다. 자, 비율이 나오는 문제. 여러분 이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든 뭐 그래프로 나오든 비율이 나오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찍어야 돼요. 뭘 찍으란 소리냐면 현재 이게 이온수비가 그리고 분수 그대로 쓰지 마요. 이온수비 다 정수로 바꿔서 쓰세요. 1대 1대 3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액성이 안 주어져 있지만 가의 액성이 산인지 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성은 아니죠. 이렇게 두 놈 섞었는데 중성이 됐으면 이온의 종류가 최소 2종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온의 종류가 3종류라는 것은 일단 구경꾼 두 놈에다가 액성이 산일 수밖에 없구나. 둘 다 산이네. 하나는 염기인 줄 알았네. 무조건 산이죠 이거는. 가에서 산산 섞었으므로 얘는 무조건 산이고요. 그럼 당연히 제일 많은 게 수소 이온일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그죠? 산산을 섞었으니까. 자, 구경꾼이 누가 있냐? A하고 B는 2가짜리예요 지금.
그리고 수소이온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1대1 대 3이라는 소리죠. 이게. 상식적으로 얘는 1가니까는 이 안에 수소이온도 하나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가 1가에, 얘는 2가니까 이거 하나에 수소이온 2개 붙어서 합쳐서 3개가 된 거잖아요. 즉, 얘는 이 안에 이온이 하나씩, 얘는 하나 2개 이렇게 들어있었단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 앞에 붙은 몰롱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따진 거라 그랬죠?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근데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로 따진 거. 앞에 붙어있는 저 몰롱도는 다 덩어리 개수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얘 좀 보세요. 얘 지금 부피 A 밀리리터당 한 덩어리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얘는 부피 B 밀리리터당 몇 덩어리 들어있는 거예요? 이온수로 얘 하나 얘 둘이면 덩어리로 몇 개예요? 한 덩어리죠. 안 그래요? 얘는 B 밀리리터당 한 덩어리. 부피 둘이 이온수가 같네요. 아니 덩어리 수가. 둘 안에 덩어리 수는 같은데 몰롱도가 얘가 얘의 2배라는 것은 부피가 B가 A의 2배였단 얘기군요. 왜냐면 몰롱도는 몰수에 비례하고 부피에 반비례하는데 몰수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거든요. 한 덩어리씩. 그럼 몰롱도는 부피에 반비례니까 몰롱도 B가 2대 1이면 부피 B는 1대 2. 즉 A 대 B는 1대 2였던 거예요. 그래서 B는 2의 2예요. 지금부터 B는 2의 2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로 가죠. 비율이 나와 있는 게 다뿐이니까. B는 2의 2인 걸 알고 있어요. B는 2의 2. 요 밑에 이온수 B는 1대 3이에요. 어라? 이온이 3종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여러분 지금 얘 세놈 섞었어요. 세놈. 근데 이온이 3종류 나왔어요. 액성이 중성이 된 소리죠. 구경꾼 3개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구경꾼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 A하고 B하고 Na 플러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액성이 중성. 그러면 이게 액성이 중성이 되려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부터 이제 찍기예요. 내가 A 이온과 B 이온이 하나씩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A 이온은 하나씩 들어있는 게 맞군요. 부피가 그대로니까 얘는 수소 이온 여기에 하나 딸려 있었을 것이고요. 만약 B 이온도 하나였다면 여기는 수소 이온이 2개 딸려 있었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총 3개. 근데 NaOH도 3개 들어와서 OH가 3개 딸려와가지고 싹 물이 되어 중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죠. 이게 만약에 이 비율을 다른 애로 바꿔놓으면요. 말이 안 돼요. Na 플러스가 제일 많아야 이게 중성이 나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두 놈이 산이니까. 비율이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염기는 2A 밀리리터당 3개 들어있는 비율이라는 뜻이 돼요. 얘는 A 밀리리터당 1개 들어있었고요. 부피가. 얘는 2A 밀리리터당 1개 들어있었고 얘는 2A 밀리리터당 3개 들어있는 비율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똑같이 2A 밀리리터 기준! 얘는 한 덩어리. 얘는 3덩어리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부피의 덩어리 수가 이게 3배잖아요. 얘보다. 몰롱도가 3배. Y 이퀄 3X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 수로 따졌을 때. 이온수가 아니라. 아하! 부피가 2A로 똑같을 때 얘는 한 덩어리 들어있는데 얘는 2A당 3덩어리 들어있는 비율이므로 얘는 몰롱도가 3X짜리로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을 봤을 때 얘가 하나, 둘, 덩어리로는 어쨌든 한 덩어리 들어온 거잖아요. H2B가. 한 덩어리 들어왔다는 건 얘는 2A만큼 부피를 넣어준 거다. C 이꼴 2A죠. 그래서 B와 C는 부피가 같은 것이구나. 그럼 이거는 얘도 2A, 얘도 2A 넣은 거니까 이제 감이 오죠. 얘 한 덩어리에 얘 한 덩어리 넣었으니 액성은 염기. 어떤 이온이 몇 개 남아있을지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수용액의 몰롱도는 부피분의 덩어리 수로 계산하는 거다. 이온수가 아니라. 이가짜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NMV 해서 아까 앞에 문제 이온수 따질 때 기억나죠? 이가 같은 경우는 얘 알자 이온보다 구경꾼 이온이 절반인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개수로 따졌을 때. 오케이. 그 뒷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그림 문제는 쉬워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이 도형이 무슨 이온을 의미하는지 찾으시면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232까지는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어요. 푸실 수 있고 11번 문제 그림 잠깐만 볼게요. 11번.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A와 B가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인데 뭔지 몰라요. 근데 다처럼 됐거든요. 다의 세모는 구경꾼임이 확실하죠. 개수가 일정하니까 처음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세모가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양이온을 구경꾼으로 가졌으면 쟤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양이온을 구경꾼으로 가졌댄다. 산이냐 염기냐? 염기죠. 그러면 얘가 NaOH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경꾼인 Na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게 OH 마이너스고. 그럼 나는 산이니까 구경꾼인 별이 Cl 마이너스란 얘기죠. 이게 OH고, 아니 이게 H고.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잡아놓고 지금 가하고 나를 잘 보시면 똑같이 10mm, 10mm. 이 부피를 똑같이 섞어놨어요. 부피가 같은데 입자수비가 몇 대 몇? 3대 2죠. 쟤는 세 덩어리, 얘는 두 덩어리 들었잖아요. 이게 곧 몰롱도비 아니에요? 같은 부피당 입자수. 같은 부피당 쟤는 세 덩어리, 얘는 두 덩어리. 몰롱도비가 3대 2. 얘 3몰롱도, 얘 2몰롱도로 잡으세요. 이제 그럼. 그래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몰롱도 B를 구하신 후 걔를 그냥 진짜 몰롱도라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디귿 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pH. 여러분 pH는 7이 중성이고 산이면 7보다 작고 염기면 7보다 큰 거 알죠? 그리고 더 강한 산일수록 pH 더 작아지는데 더 강한 산인지는 어떻게 찾냐? 같은 부피당 수소이온이 많아야 더 강한 산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풀 수 있고. 그리고 14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힌트를 진짜 많이 줘요. 모든 이온의 몰롱도의 합. 모든 이온의 몰롱도의 합.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차피 혼합한 수용액은 모든 이온이 같은 수용액 안에 들어있으므로 부피가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이라는 게 총 부피분의 총 이온수 합을 말해요. 이건 총 부피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를 비교했다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모든 이온의 몰롱도를 다 더했다? 그냥 총 이온에 대한 몰롱도를 구했다거든요. 근데 가하고 나를 잘 보시면 얘도 합쳐서 60ml, 얘도 합쳐서 60ml, 가나가 총 부피가 같아요. 그럼 결국 가와 나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총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간다고요. 근데 둘 다 산을 따라가거나 둘 다 염기를 따라가면 이게 같을 수가 없어, 그죠? 무슨 얘기냐? 둘이 액성이 반대라는 소리예요. 총 이온수가 같은데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가니까 둘 다 산이면 얘 40ml, 얘 30ml의 이온수를 따라가야 하니 총 이온수가 같을 수 없고 둘 다 염기여도 마찬가지 총 이온수가 같을 수 없어요. 그럼 둘이 액성이 다르구나.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구나. 여기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 40ml와 얘 30ml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똑같은 관계구나. 그럼 이온수가 같을 때 부피비가 4대 3이니까 몰롱도비는 3대 4. 왜냐면 이온수가 같을 때 몰롱도는 부피의 반비례니까.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풀 수 있겠죠? 요 총 이온의 몰롱도 합이라는 건 그냥 부피분의 총 이온수란 뜻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면 푸실 수 있고, 뒤에 있는 것들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16번 충분히 할 수 있죠. 몰롱도가 가장 큰 이온이라는 게 결국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든 이온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1가 섞었을 때 액성이 산이면 그 안에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고 염기면 염기의 구경꾼이 제일 많은 거. 이게 이가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가가 들어가면 액성이 산이어도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1가니까 이게 돼요. 1가니까 산이면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고 염기면 염기의 구경꾼이 제일 많고. 액성만 결정하시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이온의 몰롱도라는 게 결국 이온의 몰수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주의할 점은 이거 몰롱도가 가장 큰 이온의 몰수구나. 그럼 정확히 이제 몰수를 준 거네요. 요건 해보시면 되겠고. 뒤쪽에 실력 문제까지는 푸실 수 있을까요? 실력 문제는 일단 놔둡시다. 요건 이가짜리가 막 포함되는데 좀 정신이 없어갖고 요거는 좀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